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사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스타트업 파크 사업 공모에서 대전과 충남 모두 탈락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 공공기관 채용 할당제도 언제나 이루어질지 현재로선 안개 속입니다. 충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예전에 물 건너갔습니다.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서도 충남은 1순위로 신청했던 보령선, 즉 충청 산업문화철도는 미끄러졌습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낙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열린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충남 국회의원은 달랑 1명만 참석했고 참석위원들도 축사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떴답니다. 이럴 거라면 행사를 왜 국회에까지 가서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런데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어떻겠습니까? 이러다가 지역 학생들은 아예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으로 진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밝고 희망찬 말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연구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삶의 질 향상으로 집중력과 효율성이 오를 것이란 기대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태안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반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풍력단지는 육지와 25km 떨어진 바다 위에 건설될 예정인데 어민 반발이 변수입니다. 경제사정으로 9년 만에 재개된 아산 신도시 탕정 2지구 개발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제 수용될 처지에 놓인 주민과 상인들이 힘들게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포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 첫 주민공청회부터 무산됐습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어린이 놀이공간인 대전어린이회관이 2월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놀이시설의 고장이 잦은 데다 보수도 늦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전시가 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달까지 대전 지역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 72곳에 대한 실태 점검과 시설 종사자 전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아산경찰서는 회사 대표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현대차 협력사 소속 노조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 1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 윤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이 새 외국인 선수로 영입한 브라질 1부 리그 출신 공격수 마테우스 알렉산드로와의 계약을 하루 만에 해지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 과정에서 에이즈 양성 반응이 확인돼 신속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최선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 의혹 사건. 저희 대전 KBS가 계속 추적 보도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들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 지역에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지난주 금요일에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관할구청이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문제의 복지시설 대표는 지난 2009년에도요. 중구청에서 기부금 불법 모금 정황이 드러나 권고 사직까지 당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이 복지시설 운영을 맡긴 것이 잘못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또 최근 대전시가 비슷한 불법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해놓고 또다시 내년도 기부금 모집 활동을 허가해준 이 대전시의 이해 못할 행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복지시설장의 자격 문제, 그리고 복지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도 촉구했습니다. 네, 이 대전시가 결국 이번 주부터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죠. 네, 대전 지역 72개 장애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번 점검에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또 모레에는 이 대전 지역 모든 복지시설 대표와 이 자치구 담당자들이 모여서 자정 결의대회도 갖기로 했습니다. 예,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경찰은 지난 주말에 이 해당 시설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대표 A씨는 이 2달간 시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고요.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져 있습니다. 네. 현재는 아동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있지만 대전시가 기부금 불법 모금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여서요. 이 혐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애 아동 학대 사건은 종종 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이런 사건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장애 아동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인정되느냐 이 부분 때문인데요. 이 경찰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 시설 원생 16명 전원과 직원 등에 대한 면담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 이 시설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 충격기와 일부 장애 아동에게 난 상처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전문기관 분석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 그리고 대전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이번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됐는데 각 분야별로 혼란스럽다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는 연구 역량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죠. 예전에는 그 24시간 동안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 이런 표현이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밤샘 실험이 잦은 연구 현장의 특성과 맞지 않아 이 연구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인데 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인력 추가나 예산 추가 없이 근로 시간만 줄인다면 이 과제의 완성도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연구 현장에서는요. 삶의 질 향상으로 이 집중력과 효율성이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도 큽니다. 그 한 예로 천문연구원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꼭 근무하는 대신 한 달 동안 이 소정의 근로시간만 지키면 되는 식으로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시행 결과 어린 자녀가 있는 연구원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는데 이전에는 급하게 아이를 데려와야 할 때 휴가를 써야 해서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선택 근로제에서는 모니터상에서 클릭 한번 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어 좋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밭이 다른데 똑같은 씨앗을 획일적으로 뿌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산업 현장마다 자율의 폭을 좀 더 확보해 줘야 합니다. 잘못하면 최저임금처럼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태안 앞바다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기반조사에 착수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가장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게 바로 해상풍력발전소인데요. 지금 태안 앞바다에서 이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초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6년 후 2025년에 발전소 가동이 목표인데 이 기상위성을 통해 확인했을 때는 1년 365일 여러 방향의 바람들을 길게 또 오랫동안 받을 수 있어 풍력발전 기준에 충분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내년 7월에 기본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예, 밤사이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최선중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독립기념관은 다음 달 11일까지 우리가 지켜낸 국가 상징이란 주제로 기증자료 특별전을 엽니다. 안창호 선생의 여권과 대한제국 발행 기념장, 3.1절 기념식 리본 등 원본 자료가 공개됩니다. 충남 인재육성재단은 도민이나 도민자녀 대학생에게 거주비 지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장학금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하고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제13회 충남 사회복지대상 수상자를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추천서를 접수합니다.
천안시가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시설을 비롯해 지역 아동센터와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에 취약한 민간 건축물입니다. 지원은 최대 2,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또는 각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70mm로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대전, 세종, 공주 30도, 보령, 태안 28도 등으로 28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해바다의 물결은 1m 안팎으로 잔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국방부의 전문 연구요원 축소 움직임에 이공계와 산업계를 비롯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의원은 전문 연구요원 제도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하는 상황에서 전문 연구요원 정원 감축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국방부의 이공계 전문요원 정원 감축 움직임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프로그램에 오랜만이십니다. 아유,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자주 나오고 싶은데. 예, 앞으로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최근 국방부가 전문 연구요원 감축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공계와 산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이공계 전문 연구요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병역을 대체하는 제도인데요. 네. 지난 1973년도부터 시작된 제도로서 이제 이공계 석박사 그런 젊은이들 중에 실력 있는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병역을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에 네. 병무청이 지정하는 그 기관, 뭐 사업체 이런 곳에서 계속 자기 분야에 대해서 그 연구개발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네. 병역을 이행하는 걸 대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약 2,500명 정도가 그런 제도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사실 그동안 이 전문 연구요원 제도가 이 과학기술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많이 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계의 연구 역량에서는 그 젊을 때 한창 공부하고 연구할 때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군대를 가서 다른 이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단절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연구 현장에서 계속 관련된 연구 분야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그 본인한테도 실력이 증강되는 건 물론이고 연구 현장도 연구 역량이 강화되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산업계도 이제 중소 중견 연구 개발에 그 배치됨으로써 산업계의 연구 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증강시키고 또 그 본인도 이제 산업계의 현장을 그 실습적으로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됨으로써 말하자면 인재 육성에 전방위적인 효과를 갖고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여기에 배출된 분들이 학계나 또는 과학 연구계나 산업계에 많이 배출돼가지고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제도가 어떤 개인에게 국방의 의무 특혜를 주는 것이 넘어서서 국가 발전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 사람들이 뭐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대신 뭐 약 3년 정도를 병역을 대신 연구개발 그 현장에서 의무토록 종사토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병역의 대체 제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국가과학기술이나 산업계 또는 국방과학기술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최근 국방부에서 이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저출산 때문에 병역 그 대상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런 병역 대상자에 누구는 뭐 특례를 주고 누구는 병역을 그 현장에서 종사토록 하는 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병역 특례제도 이런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같은 특례제도를 전면 폐지하려다가 현실에 안 맞아서 그거는 이제 중단되고 이를 줄이는 감원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국방부 혼자 되는 건 아니고요.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이제 곧 그 확정을 지을 예정이 있는데 국방부는 아무래도 이제 이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예. 아직까지 국방부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제 이공계와 또 산업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국회 이젠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으로서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절대적으로 전문연구요원을 그 폐지나 또는 줄이는 건 절대 반대고요. 오히려 이것이 갖고 있는 순기능적 국가과학기술이나 국방과학 또 산업계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고려해서 오히려 확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축소할 경우에는 그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인재 확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중도에 이제 연구하는 젊은이들이 그 곧바로 이제 입영을 하게 되고요. 예. 산업계에서도 특히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동안 우수한 연구 인력을 이런 전문 연구 요원 제도를 통해서 충당을 받아왔거든요. 예. 근데 산업계에서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고 또 이제 국방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병사들의 인원수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날은 이제 국방과학 기술 수준에 따라서 국방력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능력 있는 젊은이들을 국방과학 기술 연구 개발에 기여토록 거기에 종사토록 하는 것이 국방에도 국방력 강화에도 더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폐지나 또는 감원은 절대 반대고 이것이 확충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학계와 산업계에서도 어떤 입장입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저 과학기술계나 또 이공계 교수님들 또는 중소기업 관련 여러 기업들 또는 IT 벤처 스타트업 연합회 뭐 등등 수십 개의 단체들은 이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폐지나 감원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지금 들고 일어났고요. 네. 오히려 확충해야 된다고 많은 과학기술계 석학들께서 모여있는 과학기술 한림원에서도 지금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고 또 그런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중소기업들은 이런 R&D 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국가가 이 제도를 통해서 좀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거로 보이십니까? 지금 2016년도 기준에서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전문 연구요원으로 인해서 2016년도 기준 그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1조 3,247억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4,623억 원. 그리고 이제 4,400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중소 중견기업에는 이 인력 확보 또는 그 기업들이 운영에 있어 매우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경제계나 산업계의 발전, 특히 대일본 극기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무역 보복에 넘어서기 위한 여러 가지 소재 부품 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도
전문 연구 요원 제도는 더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전문 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각종 병역 특혜 시비, 또 이 관리 문제, 최근에 우리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에서도 이 문제가 터졌는데 근무 기강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으로 그 국민들한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카이스트에 관련 전문 연구 요원 제도도 한번 실상을 파악해 봤더니요. 네. 이제 이 연구자들이 대체로 밤새도록 연구에 종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것이 잘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출근, 정시 퇴근을 그거를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이제 말하자면 근무 기간이 해이해졌다 이런 이제 비판의 여지를 받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관리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인 그런 개선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선발 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마련하면 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과학기술이나 또는 산업계에 막대한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것은 안 된다. 오히려 개선을 하고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못하면 초과 3칸 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군 복무를 대체하는 특례 제도인 만큼 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운영도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그 젊은이들 중에서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을 산업계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종사토록 하는 거니까 이러한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잘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정시 출근, 정시 퇴근 문제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말하자면 연구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 개발에 자신들의 역량을 더 투입하고 또 이 과학기술 진흥 그리고 산업계의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운을 북돋주는 환경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공계와 산업계에서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어서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주무부처인 이제 국방부에 대해서 이런 그런 내용과 설득 논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과기정통부의 담당자분들하고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와 협의해 이런 논리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전략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같이 지금 과기정통부, 교육부, 국방부 이런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것들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언제쯤 결정될 거로 보십니까? 원래는 이제 7월 말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와 같은 움직임 뭐 등등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수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안엔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의 이공계 전문요원 정원 감축 움직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충남 혁신도시 17일 결정된다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두고 대전 원도심과 충남 내포 신도시에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 심사가 예정돼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충청정치 지금은 손을 잡아야 할 때란 기사에서 산적한 충청권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과 역량 결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최저임금 결정 그 누구도 만족 못했다. 금강일보는 10년 공든탑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란 제목으로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